자, 이제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 좀 나눴어요. 자, 이제 한영기에 대한 얘기죠. 자, 나는 재건축의 신이다. 자, 요거로 보면 이제 에피소드 3편 신의 도전편입니다. 자, 이제 누구한테 도전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도전을 하죠.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한영기에 대한 얘기고, 대한민국 유일무이 재건축 전문가, 재건축의 신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베일리에서 일어났던 사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재건축의 신 한영기 원베일리에서 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한 일들이 그대로 다른 조합에 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법들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음마 같은데 보세요. 음마. 예. 자, 가처분 패소 이후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사법부에 대한 도전은 더욱 노골적이 돼요. 자, 2023년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 2023 카합 20257 가처분 결정 내려지고 나서, 자, 결정문을 한번 보자고요. 이유 계속 봤던 거죠. 조합원 지위 상실됐다. 주문 봅시다. 한영기는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 가처분 결정 취지는 부조합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조합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합의 사무집행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직함 떼려고 지금 가처분 결정 소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 가처분 결정 직후 2023년 5월 18일 저녁, 자, 이 사람 다시 직무대행이 된 상근이사 노 땡땡은 또 웃겨 이거. 재건축이신 한영기를 삼고 처리합니다. 본인이 삼고 처리했다라고 해서 삼고 처리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본인이 삼고 처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무대행자 노 땡땡씨, 그죠? 있지도 않았던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직책을 만들어요, 조합에. 그리고서는 이렇게 사무총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부탁을 했대요, 본인이. 조합의 사무총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하고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이를 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네. 사무총장 직함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한영기가 조합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월급도 750만 원 그대로 줍니다. 부조합장일 때하고 사무총장일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름표만, 직함명만 바꾼 거예요. 직함명만. 예? 앞에 직함 명패만 바꾼 거라고요. 예?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이름표 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황당한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그 대한민국 법원 이거 가지고 이제 갖고 논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샥샥 갖고 위아래로 이제 갖고 노는 겁니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 직무대행 노땡땡은 뭐라고 그러냐? 체결 기간을 넘겨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뭐라냐면 이 조합에서 재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뭐라 그러느냐? 아니, 이 한영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분양계약 체결 기간 넘긴 사람들 조합원 지위가 없다라고 하니까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 명의로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무효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뭐 이런 거 제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아까 그 26명한테 하는데 이때 소송 대리인이 누구냐 하면은 한영기에 대한 가처분 재판에서 조합원 지위가 있다라고 변론한 법무법인이에요. 유명 대형 로펌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법무법인 S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처분 재판에서 참 자기도 뭐가 불안했는지 대형 그 이름만 딱 대면 아는 대형 로펌이 있어요. 대형 로펌에서 하나 고용을 하고 선임을 하고 또 항상 그 법무법인 S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 당시에 이제 한영기를 변호한 법무법인은 2군데였어요. 참 많이도 선임을 했죠. 자기 돈 아니가 조합 돈이라고. 이것도 또 조합 돈으로 선임했어요. 하나는 유명 대형 로펌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건축 전문이라는 법무법인인데 이게 S로 시작을 해요. 이니셜 S로 할게요. 자,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대로 와가지고는 그 원베일리 조합에 이거 이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됩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 S가 조합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한영기에 대한 가처분 재판에서는 분양계약 늦게 체결해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그 유명 대형 로펌과 함께 이렇게 주장을 했던 법무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또 그러면서 늦게 체결한 조합원이 26명이나 있단 말이다. 이 얘네들도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 대형 로펌과 함께 26명 조합원을 문제 삼았던 그 법무법인 S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조합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체결 기간을 넘겨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들은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처분 결철서, 그러니까 한영기에 대한 가처분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거 뭐냐면은 이거를 가처분 결정서를 이거 증거로 제출하라는데 뭐냐면은 이거 이때는 조합원 지위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조합원 지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가처분 재판 판사 너 엿먹어라 이거예요. 너 26명 사람들한테 너 한번 욕 좀 먹어봐라 이겁니다. 너 사람들에게 원망 한번 들어봐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난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예요. 이거.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사법부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26명 한영기 외에 이 26명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걸까요? 진짜? 아닙니다. 자, 이게 내가 이 26명 조합원들 사례가 한영기와 똑같은 사례였다면은 내가 이렇게 방송 안 해요. 이렇게 비난 안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계약 체결 기간 당시 이 26명 조합원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해외 거주자였어요. 이렇게 해외 거주자. 해외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그때 코로나 전국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국.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 조치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게다가 이분들 26명 중에 절반 이상 한 15명인가는 조합의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일단 체결 기간 내에 다 계약금을 입금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해외 거주 중이고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 들어가고 막 격리 조치되고 밀접 접촉자되고 자기가 감염되고 그랬으면 못 움직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해를 구하고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은 내가 일단 넣겠다라고 해서 다 입금하신 분들이에요. 15명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가까운 시기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29일까지 계약 체결이었잖아요. 그 가까운 시기에 대부분 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한 2-3달 이내에. 그러니까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이유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타임이 온 거예요.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이유는 이런 계약 미체결 행위가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 지위가 상실이 되는 거지, 정당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뭐 계약 체결 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다거나, 나 통보 못 받았어, 뭔가 뭐 조합의 착오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약 체결 기간을 통보받지 못했거나, 체결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을 입금하였거나, 그죠? 아니면은 나는 다 계약 체결 이런 걸 다 알았지만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체결을 못한 것이라면 조합원 탈퇴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조합원 탈퇴하려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조합원 탈퇴하려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판례예요. 하급심 판례 대부분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영기가 문제 삼는 26명 조합원들은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특히 그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입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양계약서를 나중에 진짜 뭐 1년 지나서 계약하고 뭐 분양계약서 날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넣으신 분들은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따로 이거는 변호사들하고도 물어봤는데 아마 그분들은 거의 지장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 계약금을 좀 나중에 넣으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뭐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해외 거주 뭐 이런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구제될 거다, 조합원지 상실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 거주자로서 해외에 이제 다 생활 기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국내 뭐 계좌에 뭐 돈이 없다거나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의 그 계좌에 주로 돈이 있거나 송금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여기 조합원지 상실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영기는 이들 26명과 달리 체결 기간 내 계약금을 입금한 것도 아니고, 그죠? 계약 체결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현금 청산 요구까지 자기가 했어요. 이 사람 계약 체결 있었던 거 뻔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영기의 사무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아리팍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원베일리 조합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요. 쏠랑쏠랑 맨날 다녔던데요, 자기 놀이터처럼. 그거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까지 요구했던 사람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다른 26명 조합원들과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영기의 케이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영기 표현대로 할게요. 사정이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영기는 이 26명 조합원을 인질처럼 하여 그 26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면, 그죠? 얼렁뚱땅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등에 탄 저 까마귀처럼 이렇게 편승하려고 한 거예요. 얼렁뚱땅. 무임승차 하는 거죠. 무임승차. 조합원지를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짐작돼요. 그렇게 얼렁뚱땅. 재건축의 신 한영기에게 한마디 하자면은요, 나쁜 놈이 되더라도 좀 치사한 놈은 되지 맙시다. 예? 정말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원희룡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님, 윤익은 경찰청장님, 지금 원베일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이게 일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일어난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범죄적 비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범죄적 비리고 이게 다른 조합에 다 흡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식되고 있어요. 이 한영기의 꼼수에, 예? 한영기의 꼼수에 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됐죠. 예, 지금 가처분 결정으로 하나 효과 본 거는 부조합장 타이틀만 뺏어간 거밖에 안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기능 다 무력화됐고요.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가 완전히 이거 한영기 손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완전히 희롱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보십시오. 이거 한영기의 이게 전횡이 이거 계속된다면은요. 다른 조합에 이게 다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다른 재건축 조합에도 다 그 수법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다 대한민국 재건축 법 질서는 무너집니다. 지금 벌써 도시정비법 70조 이용해서 조합돈 삥땅 치고 하는 거 지금 인접한 구반포 3주구에서 지금 바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황당한 거예요. 재건축 법 질서 무너집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이 방송을 하고요. 다음 편에 이제 신의 사제들이라고 해서 이제 한영기의 어떤 그 조력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